안녕하세요, 도영 선생님입니다. 댓글 중에 그 손혜원 사건을 좀 정리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중단하고 손혜원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손혜원 씨가 누구인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뭐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국회의원이죠. 1955년생이고요. 올해로 64세 되는, 한국 나이로 64세 되는 국회의원입니다. 원래 직업은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예요. 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인정을 받았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처음처럼, 참이슬, 힐스테이트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 또 만드신 분으로도 유명하신데,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았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직업은요. 디자이너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대요, 국회의원에. 흔히 이제 뭐 GT 라인으로 불리우는 우리 김근태 전 의원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후원회에 홍보물 등을 제작하시면서 이 정계하고 인연이 맺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후에도 뭐 노무현 재단의 로고라든지 문재인 캠프에서 홍보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디자인 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20대 총선에서 원래 이제 정청래 의원 지역구였는데 마포구 을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시 라이벌이었던 새누리당의 김성동 후보를 누르고 선출직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 손혜원 의원입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이 정도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소개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요, 이게 이제 이슈의 시작이 아니라 사건의 씨앗이 시작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7년 3월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년여 정도 전부터 이 손혜원 의원의 남편, 조카, 그리고 보좌관들의 가족 등 이 주변인들이 목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다소 낙후된 이 구도심 일대의 건물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들인 건물 숫자가요, 이 목포 시내의 특정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0채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죠. 근데 뭐 사실 뭐 이것까지야 그냥 자기들이 자기 돈 갖다가 건물 사는 건데, 그거는 뭐 비판할 이유도 없죠. 뭐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그 아무도 안 사는 낙후된 지역의 건물들을 특정 시기에 무려 10채나, 각기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특정인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10채나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예요. 이미 이것 자체가 지금 이 사건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에는 조금 뭐 해석이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이 건물들을 매입한 시점이 2018년 1월 이전에 다 샀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2018년 1월경에 뭐가 생겼다라는 얘기겠죠. 2017년 11월에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손혜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포에 근대문화재 목조주택들이 그렇게 있다면서 각 시도가 이 문화재 복원사업을 신청을 하고 이거를 심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내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문화재청 차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기존에 이제 비슷한 사업에 이런 예산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으니 그게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죠, 현장에서. 그랬더니 이제 손혜원 의원이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뭐 예산을 바꿀 수 없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죠. 자,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로부터 2달 뒤인 2018년 1월에 문화재청은 손혜원 의원이 의견을 냈던 거의 똑같은 형태의 공모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을까요? 500억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500억이요. 원래 이게 문화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요, 특정한 건물이나 물건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공모사업은요, 하나하나가 아니고 특정한 구역 전체가 그냥 문화재로 지정되는 사업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서 목포를 비롯한 2개 도시가 선정이 돼서 이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목표의 일정 구역, 한 1.5km 되는 구간이 이게 통째로 문화재 지정을 받게 돼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2018년 1월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뭐 이슈가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들은 이미 2018년 1월 공모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다 진행됐던 일들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이슈가 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뭐 문화와 관련된 것에 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요. SNS 등에서도 스스로 좀 목포 문화 지킴이 등을 스스로 말씀 등을 하시면서 원래 이제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죠, 이미. 근데 제가 뭐 잠시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이슈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요, 목포, 제가 아까 그 지정받은 문화재로 지정받은 그 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구역 안에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은 평소처럼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목포의 문화재를 알리는 것을 명분으로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홍보를 평소에도 몇 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홍보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성
창성장이라는 곳이 원래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청년 3명이 인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3명이 문화재를 좀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SNS에 글을 올린 적도 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2019년 1월 15일, 며칠 안 됐죠? SBS 8시 뉴스에서 끝까지 판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뭐 탐사보도 코너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깊숙하게 심층 취재를 하는 코너인데, 여기서 의원님의 수상한 문화재 사랑이라는 주제로 보도가 나갑니다. 자, 내용인 즉슨 11월 말일경에 16개 언론사 정도 되는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초청을 했대요. 문화재청에서요. 목포로 공모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SBS 뉴스에서 이걸 다루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이 설명회가 제일 컸어요. 처음에 발단이. 그래서 이 설명회에서 문화재청 직원이 직접 이 기자분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했던 게, 며칠 전에는 이 기자분들이 도는 코스 안에 창성장이라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니까 행사 당일날 창성장이라는 곳이 추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문을 느낀 이제 한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 여기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낀 거지? 이 과정에서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손혜원 의원의 23살 남자 조카로 밝혀집니다. 기자가 그래서 이제 직접 조카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게 당신이 이 건물을 산 게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 조카가 내가 뭐 필요해 샀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당시 이제 그 조카가 화면에서요,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듯이, 이게 뭐 가족일로 구입한 거다. 내가 지금 23살인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건물을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고모가 사라고 추천을 뭐 했었던 거고, 내가 직접 산 거 아니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상하죠 지금. 그래서 더 알아본 거예요. 이 취재를 더 했죠. 그랬더니 아까 공동소유주가 3명이라 그랬죠, 창성장에. 나머지 2명이 누군가를 봤더니, 한 명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의 딸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손혜원 의원이 지금 한 재단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 재단의 이사로 있는 분의 딸이 공동소유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즉 이 공동소유주라는 사람들이 전부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상하죠. 그래서 더 파봅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은 이 1.3km 구간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뭐였냐면,